자, 1번 문제 볼게요. 첫째 항이랑 공차 문제에서 알려줬고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일반항 한번 구해볼게요. A에는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 곱하기 n-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9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꿀팁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등차 수열일 때요. 얘가 일반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니까 n 앞에 개수 한번 보세요. 항상 공차예요. 그래서 우리가 AN을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구할 수도 있어요. 일단 공차를 알려줬으면 마이너스 4n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가 더해지거나 빼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 조건, 첫째 항이 1005라고 했잖아요. 그 첫째 항이 1005라는 건 n이 1일 때 값이 1005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에 뭘 더해야 1005가 나올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가 1009가 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런 식으로 좀 빨리 구하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반항을 구했으면 자,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을 구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10보다 작은 때가 언젠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4n을 이쪽으로 넘겨볼까요? 그러면 4n 이렇게 오고 여기는 넘어가서 999가 되고 자, 양쪽을 4로 나눠주면 얘는 4분의 999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면요 249. 얼마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것보다 n이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n이 250항일 때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A에는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준 상태이고 이런 조건들을 줬어요.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일반항 이용해가지고 표현을 해볼 건데 A1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A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공차를 D라고 하기로 해봅시다. 그러면 A1은 그냥 A라고 쓸 수 있고 A3는 A 플러스 2D라고 쓸 수 있고 A5는 A 플러스 4D, A7은 A 플러스 6D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거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시험 시간 촉박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다 쓰지 말고 여러분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얘네들 다 A, 첫째 항 하나씩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4A다. 하나씩 4개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항에서 2D 있을 거고, 다섯 번째에 4D 있을 거고, 여섯 번째에 일곱 번째 6D 있을 거 아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이거 3개 있으면 얘가 12D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 계산해야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4A는 마이너스 12D다. 즉 A는 마이너스 3D다. 이렇게 A와 D의 관계가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A10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9D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A가 마이너스 3D라는 조건 하나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3D를 넣으면 얘가 6D가 된단 말이죠. 걔가 24래요. 그래서 D는 4다. 답이죠. 자, 3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봤어요. 문제에서 A랑 B랑 1이 직각삼각형의 변인데 이 순서대로 된다고 했고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어요. 자,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우리 등차 중앙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거에 2배 한 것은 양쪽 거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죠. 이게 등차 중앙이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넓이란 말이에요. 구해야 되는 거 먼저 정리 좀 해볼까? 지금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가지고 얘만 구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즉 A랑 B만 찾아내면 되겠는데 A랑 B의 관계식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피타고라스 정리.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1이다. 자, 이거 2개 연립하면 A랑 B 구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볼게요. A는 2B-1이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2B-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은 1이다. 처정계하면 마이너스 4B 플러스 1 플러스 B제곱은 1이다. 이렇게 됐는데 얘들아 1 없애고 요거 정리하면
5b 제곱 마이너스 4b는 0이죠. 자, 이거 어떻게 해요? b로 묶어요. b로 묶으면 5b 마이너스 4는 0. 이때 b는요, 얘들아. 0이랑 5분의 4가 나오는 거예요. 0도 나와요. 그쵸? 자, 그런데 0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0은 탈락. 자, 그럼 b는 5분의 4만 되죠. 그래서 b를 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도 나와요. a가 뭐가 나오냐면 5분의 3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a랑 b 구했어. 자, 내가 넓이 이거 구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써볼까?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다. 자, 그래서 약분시키면 25분의 6이다. 해서 넓이는 25분의 6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 문제를 푼 친구들은 이미 첫째 항이랑 공차가 몇인지 알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탐구해 봅시다. 구하면 첫째 항은 68이 나오고 공차는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자 68부터 시작해서 3씩 작아지는 이런 수열이 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자는 거예요. 합을 구하자는 거야. 합을 구하는데 합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이 합이 계속 커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다시 작아지는구나. 그러니까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8부터 65, 62 계속 더하면 커지기만 할 것 같은데 왜 다시 작아지는 상황이 생길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서 항이 계속 작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작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0보다 작은 그런 항이 나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항이 나왔어. 그래서 얘를 이제 같이 수열의 합이니까 다 같이 더하는 순간 음수를 더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더했던 것들보다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순간을 찾아주면 된다. 0보다 작은 항이 나오는 그 순간을 찾아서 그거 전까지만 더하면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변형해 보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SN의 최소값 구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더할수록 계속 커지죠. 커지다가 음수가 나오는 순간부터 다시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작아지고 언젠가 다시 커지느냐? 아니죠. 계속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서 계속 작아지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기만 할 거야. 그렇다면 우린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없죠. 자, 이 문제에서는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SN의 최소값을 구하게 수열을 바꿀 수는 없을까? 구할 수 있게 수열을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수열이 어떤 수열이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자, 지금은 요 앞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수열의 첫째 항이 양수였고 공차가 음수였기 때문에 계속 작아지고 있는 수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첫 항을 음수로 잡는 거죠. 첫 항을 음수로 잡고 공차를 양수로 잡으면 수열이 계속 조금씩 커지겠죠? 커지고. 그렇지만 여전히 음수들을 다 더하기 때문에 음수를 계속 더하니까 이제 수열의 합, SN 입장에서는 작아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얘 또한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어느 순간 0보다 큰 항, 그러니까 양수인 항이 등장하게 될 건데 그 항이 이제 같이 더해지는 순간 얘가 다시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항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인 수열의 경우에는 우리가 S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물어보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자, A10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1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SN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우리는 A10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S의 10번째까지 합에서 S의
9번째까지 합을 빼주면 우리 A10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S10의 값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자, n 자리에 10을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00p 플러스 3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9를 계산을 해보면 n 자리에다 9를 대입을 해보면 81p 플러스 2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두 식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A10의 값이 되고 이것은 19p 플러스 3이라는 값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A10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써보면 첫 번째 항에다가 9에다가 D를 곱해주면 우리가 A10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공차가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값은 우리가 A1 플러스 18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건 A1인데 A1 같은 경우는 S 자리에 우리 1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S1은 우리가 A1이랑 같고 이것은 N 자리에다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3 플러스 P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 다시 써보면 얘가 3 플러스 P 플러스 18이 돼서 요거를 계산하면 21 플러스 P가 되겠죠. 근데 이 21 플러스 P랑 19P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P 값은 우리가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A의 10은 2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자,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N에 제4항이 8, 그 다음에 제8항이 128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때 R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식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R의 세제곱은 우리가 8이라고 쓸 수 있고요. A의 R의 7제곱이 우리가 128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자세히 봤더니 AR7을 우리가 다시 써보면 AR 세제곱에다가 R의 4제곱을 곱한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변형을 해보니까 앞에 우리 AR 세제곱이 8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8의 R의 4제곱이 우리가 128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따라서 R의 4제곱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따라서 R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자, 우리 R은 우리 문제에서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R은 2다. 자,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고 곱이 64일 때 세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세수를 우리 A와 그다음에 공비를 곱한 AR 그리고 공비를 한 번 더 곱한 AR 제곱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세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이 마이너스 1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곱하기 AR 곱하기 AR의 제곱이 6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식을 우리가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자, 두 번째 식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식을 유심히 들여다 보니까 A의 세제곱에 R의 세제곱이 6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봤더니 AR의 우리 세제곱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64는 4의 세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AR이 우리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제 1번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우리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은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A 더하기 AR은 우리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더하기 4. 그 다음에 더하기에 AR 제곱은 AR에다가 R을 곱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4R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값이 우리가 13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a 플러스 4r은 우리가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첫 번째 관계식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두 번째 관계식이라고 했을 때, 자, 식이 두 개고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하면 a 값과 r 값을 구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는 우리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r이니까, 자, 이 식을 우리가 어디다 대입한다? 자, 기억식에다가 기억에 우리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4r에다가 여기다가 r을 곱한 값이 우리가 4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4r 제곱 마이너스 17r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되니까, 그러면 4r 제곱 플러스 17의 r 더하기 4는 0이 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게 바로 보이죠? 4일 4일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r 값을 여기다 쓸까요? 자, r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r 값은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때는 a 값이 얼마가 될까요? 이때는 a 값이 우리 마이너스 16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때는 r이 마이너스 4면 a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니까, 자, 이제 a 값과 r 값을 구했으니까 대입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 저 세 수는 마이너스 16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했으니까 4,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16분의 1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네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첫째 항이 1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자, fn의 값은 a1, a2, a3 이러한 값들을 모두 곱한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어떤 수를 계속 곱하는 과정인데, 이 fn의 값이 최대가 될 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자, 공비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수를 계속 곱해 나갈 때 기준이 되는 수는 우리가 1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에다가 자 2를 곱하면 4가 되니까 2에서 2를 곱했기 때문에 숫자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2에다가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게 되면 1이 되면서, 이 2는 우리 4로 이렇게 커졌지만 1보다 작은 2분의 1을 곱했을 때는 2가 1로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f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값을 계속 곱해 나가기 때문에, 자, 값이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1보다 작은 값을 곱하게 되는 순간 이렇게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1이 되는 지점, 언제 1보다 큰지 언제 1보다 작은 값이 되는지 이 값을 판단해서 우리가 n값을 찾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 먼저 일반항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n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죠? 1000에다가 곱하기 공비인 2분의 1을 자 n-1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는 2000 곱하기 2분의 1에 자 n제곱으로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우리 이 값이 언제 1보다 작아지냐 1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자, 분모를 자세히 보니까 2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 사실을 알고 있죠? 2의 10제곱은 자 102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10제곱이니까 10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2의 10제곱이 1024기 때문에 자 생각을 해보면, 자 10번째 항일 때, 그죠? A의 10번째 항일 때는 1024분의 2000이 될 거고, 다음에 다음 번째 항으로 갔을 때는 2048인가요? 자 2048분의 2000이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10 같은 경우는 1보다 크기 때문에 곱해도 값이 더 증가를 할 거고, 그죠?
2010 A 11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기 때문에 값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n 값은 우리가 1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가 나열된 자,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 칸을 채우고 싶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필요 없는 카드를 골라야 되는 문제죠. 자, 빈칸을 세워보니까 빈칸은 6개, 그리고 주어진 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주어져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필요 없는 카드는 채울 때 필요가 없는 카드는 우리 한 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큰 숫자를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36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숫자를 보니까 18이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3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자, 이쪽과 이쪽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36이 자, 여기 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죠? 그러면 3에다가 36이 되려면 12를 곱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는 숫자도 12로 나눠야 되니까 4분의 1이 와야 되는데 주어진 카드에서 선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36은 여기 아래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자, 18에서 2를 곱하면 36이 되기 때문에 여기 위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우리 9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에서 9가 됐기 때문에 이 앞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 1이 되면 됩니다. 그죠? 지금 1에서 4가 됐는데 여기서도 1에서 2를 곱하면 2가 되고요. 2를 한 번 더 2를 곱하면 4가 되겠죠. 일단 마찬가지로 4에서 36이 되려면 4에다가 3을 곱해보니까 12가 되고요. 12에다 3을 곱하면 36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2에다가 3을 곱하면 6이 되고요. 6에다가 또 3을 곱하면 1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칸을 채우면 되니까 자, 1 나왔고 2 나왔고 6 나왔고 9 나왔고 1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없는 숫자는 8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수열이 주어져 있는데 자,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그러면 식을 나타내 볼게요.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4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2의 4의 9제곱 더하기 쭉 더해서 로그 2의 4의 729제곱까지 더하는 문제네요. 근데 우리는 로그의 합은 우리 진수의 곱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로그 2의 4 곱하기 4의 세제곱 곱하기 4의 9제곱 곱하기 쭉 곱해서 4의 729까지 곱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밑이 우리 4로 똑같기 때문에 지수법칙을 적용해보면 4의 1제곱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쭉 더해서 729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4의 지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1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쭉 더해서 729까지의 우리 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봐도 첫째 항이 1이고 자, 첫째 항을 A1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이 1이고 자, 공비가 자, 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등비수열의 합 공식을 적용하면 이 합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등비수열의 합을 우리 SN이라고 했을 때 자, SN을 우리가 구하려고 보면은 자, R이 더 크니까요. 그죠? 1보다 크죠? 그러니까 R-1에 A1에 R에 N-1. 자, 이렇게 합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데 자, A1이랑 R을 알고 있는데 우리 N을 여기서 몇 번째 항인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면 AN은 자, 3의 N-1이라는 우리가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729가 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자, 729 같은 경우는 나눠볼게요. 자, 3으로 나누면 자, 243이 되고요. 그죠? 3으로 나누면 81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27이 되네요. 그죠?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자, 729는 또 3개 더 있으니까 3의 6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n은 우리가 7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S 우리 7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에서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1이고, 그 다음에 3의 7제곱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우리가 2분의 1에 3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원래 다시 돌아와서 자,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2에 4 같은 경우는 2의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뭐였냐면 2분의 1에 3의 7제곱 마이너스 1. 자, 요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지수법칙 배웠죠?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자, 요거랑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봤더니 로그 2에 2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지수는 이렇게 앞으로 내려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3의 7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원리합계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원리합계에서 이미 변형이 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보니까 매년 초에 연이율이 4%고 1년마다 복리인 상품에 저금을 하겠대요. 초마다 저금하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매년 똑같은 금액을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200만 원을 저금하고 그 다음에부터는 4%씩 많은 금액을 저금하겠대. 돈을 좀 많이 버나 봐요.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해 초에 내가 200만 원을 저금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해 초에 또 200만 원을 넣을 줄 알았는데 아니죠. 4% 더 많이 저금하겠대. 그러면 여기에 4%가 만큼 늘어난 1.04를 곱해준 200 곱하기 1.04를 저금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3년 초에는 얼마를 저금하게 될까요? 200에서 요 전 해가 이만큼 저금했는데 여기에 4% 더 많이 저금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제곱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저금하냐면 10년이 되는 해 초까지 저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초에 내가 저금한 금액이 얼마일까? 200 곱하기 1.04가 몇 번 곱해져 있을까요? 9번 곱해져 있겠죠? 왜? 2년 초일 때 한 번 곱했고 3년 초일 때 2번이었으니까 10년 초일 때는 한 번쯤은 9번만큼 이렇게 곱한 이 금액을 저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언제 돈을 받는 거예요? 10년 말까지 저금했으니까 10년 말에 돈을 받는 거예요. 자, 10년 초에서 10년 말이 됐을 때 이자가 한 번 붙어요. 그쵸? 자, 그래서 내가 10년 초에 낸 금액은 요만큼이지만 요만큼의 이자를 한 번 붙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년 말에 받는 금액은 200 곱하기 1.04의 9 여기에다가 이자를 한 번 붙인 1.04 왜냐면 이율도 4%라고 했기 때문에 1.04만큼 곱해진 요만큼의 돈을 받게 된다. 자, 그러면 9년 초에 넣었던 금액은 또 얼마큼이 돼 있을 거고 3년 초에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한 2년 초부터 다시 한번 따져볼까요? 자, 2년 초에 내가 넣었던 요 200 곱하기 1.04라는 금액은 10년 말에 얼마가 되어 있을까? 200 곱하기 1.04만 넣었는데 여기에 이자가 몇 번 붙어 있겠어요? 이자는 9번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몇 번인지 계산해 보면 9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1년 그러면 내가 맨 처음에 넣었던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은 내가 맨 마지막에 받으려고 했을 때 얼마가 되어 있느냐? 200만 원만 넣었지만 기간이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자가 10번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받는 금액은 이만큼이죠. 이걸 다 더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리합계를 계산하면 이제 여기가 등비수열을 이뤄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했는데 여기를 잘 살펴보니까요. 200 곱하기 1.04가 총 10개 곱해져 있어. 얘네들 각각이 모두 다 똑같은 값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10번 쌓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10만 곱해주면 돼요. 등비수열 합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모두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요게 총 10개 쌓여 있다 해서 곱하기 10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4의 10제곱은 1.48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잘 계산하면은 2,96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미 변형이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일부러 풀이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매년 똑같은 금액을 넣는지 아니면 지금 다른 금액을 넣고 있는지 이게 몇 프로씩 올려서 금액을 넣고 있는지 여기에 첫 번째 포인트 잘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변형되기도 하냐면요. 내가 매년 초에 넣는 게 아니라 돈을 초마다 넣는 게 아니라 말마다 넣는 거야. 매년 말에 얼마씩 넣는다. 그래서 여기가 초가 아니라 말이 될 수도 있어요. 2년째 되는 말, 3년째 되는 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년째 되는 말에 돈을 넣자마자 찾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이자가 더 붙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이만큼 넣고 바로 찾는 거야. 바로 어떻게? 그동안 제가 저금해놨던 거 다 주세요 해가지고 바로 찾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넣었던 돈이 이자가 안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잘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내가 돈을 초에 넣는지 말에 넣는지 그래서 이자가 얼마나 붙는지 정확한 횟수를 잘 셀 수 있어야겠죠. 이게 원리합계의 변형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일반항이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하는 문제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기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 SN이라고 했을 때 AN 더하기 SN은 2이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AN은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SN만 우리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AN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AN은 첫째 항을 A1이라고 했을 때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우리가 등비 수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을 적용해 보면 되겠죠? 그럼 SN을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에서 2분의 1을 빼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 1이고 그다음에 1에서 2분의 1에 n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을 해주면 분모는 2분의 1이니까 분자로 올라가면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1-2분의 1에 n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또 정리를 해주면 2-에 2분의 1에 n제곱에다가 2 같은 경우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해보면 2에다가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구했으면 우리 다 됐죠? 자, an 플러스 sn이라는 식은 2분의 1에 n-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sn은 우리가 구했죠? 자, 요 값이 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 마이너스의 2분의 1에 n-1제곱. 계산을 해보니까 요거랑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억은 우리가 참인 보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니은 보기를 볼게요. 자, 로그 2의 AN은 등차 수열인지 나오는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AN 우리 알고 있죠? 2분의 1에 n-1제곱. 자, 그럼 이 식은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로그 2의 1-n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요. 그러면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가게 되면 1-n이라는 우리가 수열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n에 관한 우리 1차 식으로 나와 있죠? 자, 이거 자세히 보니까 n에 관한 1차식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수열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열 로그 2의 AN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굳이 n에다가 1, 2, 3, 4를 대입하지 않더라도 AN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n에 관한 1차식인 게 눈에 들어오면 그 수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구나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디귿을 보도록 할게요. 자,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라는 수열은 등비 수열인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을 계산해보면 2분의 1에
자, n자리에다 n 플러스 1을 대입했기 때문에 n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n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2분의 1 n제곱 마이너스에 2분의 1에 자, 우리 지수법칙을 적용해 볼게요. 그죠? 2분의 1 n제곱에다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적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2분의 1에 n제곱에서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그죠? 2에서 2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표시가 될 거고요. 자, 빼보면 마이너스의 2분의 1의 n제곱이 되니까 얘는 우리가 등비 수열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조금 더 다시 써보면 다시 써볼까요? 다시 써보면 자, 2분의 1에 n-1제곱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의 2분의 1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이 식은 우리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는 2분의 1인 우리가 등비 수열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보기도 맞고 니은 보기도 맞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고 있죠.